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파리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도그쇼에서 30kg 핏불 테리어가 관중석을 탈출해 무대를 습격했고 모든 유럽 명견들이 공포에 떨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만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온 하얀 진돗개가 홀로 남아 거대한 맹견과 정면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체격 차이 7kg, 악력에서 압도적 열세. 진돗개는 순수한 기세와 전략만으로 핏불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847년부터 단 한 번도 동양 견종에게 주어진 적 없던 대상이 한국 진돗개에게 돌아갔고 유럽 중심의 심사 기준이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그날 파리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조용한 진돗개가 어떻게 세계를 놀라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마이너스 피에르 뒤보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평생을 개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죠. 올해로 30년째 국제 도그쇼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가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뒤보아 가문은 150년 동안 프랑스 최고의 개 브리더 가문으로 명성을 이어왔거든요. 파리 국제 도그쇼는 매년 9월 첫째 주에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도그쇼 중 하나예요. 1847년에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개최되어 왔죠. 저희 가문은 창립 때부터 이 행사와 함께 해왔어요. 그만큼 전통과 격식을 중시합니다. 도그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혈성과 표준성이에요. 각 견종마다 정해진 기준이 있거든요. 체형, 털색, 걸음걸이, 성격까지 모든 것이 평가 대상입니다. 특히 유럽 원산의 견종들이 가장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어요. 독일 셰퍼드, 프랑스 푸들, 영국 불독, 이탈리아 그레이하운드. 이런 견종들이 도그쇼의 왕좌를 차지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심사위원이 되었던 30년 전을 떠올려보면 참가 견종이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어요. 주로 유럽과 북미 견종들이 전부였죠. 가끔 일본 시바견이나 중국 샤페이가 참가하기도 했지만 대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서구의 체계적인 품종 개량 기술과 수백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동양 견종이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특히 대형견 심사를 전문으로 합니다. 독일 셰퍼드,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같은 견종들이요. 이런 개들은 힘과 우아함을 동시에 갖춰야 해요. 근육질의 몸매, 당당한 자세, 확실한 명령, 수행 능력.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올해 도그쇼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참가 신청서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참가 신청이었어요. 백호라는 이름의 수컷이었죠. 저는 사무국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진돗개요? 한국 견종 말인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추천한 견종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국제 도그쇼에서 본 적은 없었죠.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중형견이더군요. 22kg 내외의 체중에 털은 흰색이나 황갈색. 쫑긋한 귀와 말린 꼬리.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진돗개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하는 견종이라니요. 하지만 그게 도그쇼에서 우수성을 보장해주지는 않죠. 문화적 가치와 품종의 완성도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동료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독일에서 온 하인츠 밀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양 견종이 또 도전한다고. 매년 몇 마리씩 오지만 결과는 뻔하잖아.
영국의 마거리 스미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견종은 처음 보는군요.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도그쇼 일주일 전 샹젤리제 거리 카페에서 신문을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진돗개 파리 도그쇼 도전 제목이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토종견이며 일제강점기에 거의 멸종될 뻔했지만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유명하다는 설명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날 밤 아내 마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한국 견종이 참가한대요. 마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어떤 개인데요? 진돗개라는 견종이에요. 처음 들어봐요. 마리는 동양 견종이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저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목격하게 될 장면을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도 말이에요. 150년 전통의 파리 국제 도그쇼에서 일어날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 국제 도그쇼 당일이 밝았습니다. 9월 첫째 주 토요일, 샤를 드골 전 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부산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과 관중들로 북적였죠. 저는 오전 7시에 도착해 심사위원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견종들이 눈에 띄었어요. 독일 셰퍼드들이 당당한 걸음으로 지나갔고 프랑스 푸들들은 완벽하게 다듬어진 털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30년간 봐온 익숙한 광경이었어요. 심사위원 라운지에서 하인츠가 말했어요. 오늘 참가견 수준이 꽤 높더군. 특히 독일 셰퍼드들이 훌륭해.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진돗개는 보셨나요? 하인츠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직 못 봤는데 뭐 별거 있겠어. 동양 견종들은 늘 그렇잖아. 오전 9시 참가견 등록 확인을 위해 대기 구역을 둘러봤습니다. 중형견 구역 한쪽 구석에서 조용한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다른 구역과 달리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한국인 부부가 앉아 있었고 그들 옆에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 백호였어요. 처음 실물을 본 순간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순백색의 털이 햇빛에 반짝였고 쫑긋한 귀가 경계심 있게 서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백호의 태도였습니다. 다른 개들이 낯선 환경에 흥분하거나 불안해하는 것과 달리 백호는 완전히 침착했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부부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마이너스 피에르 뒤보아입니다. 오늘 심사위원을 맡고 있어요. 남성이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김수정이고요. 이 아이가 백호예요. 김민수 씨가 말했어요. 프랑스까지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백호가 처음 해외 도그쇼에 참가하는 거라 긴장되네요. 부인인 수정 씨도 덧붙였습니다. 백호가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저는 백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특이한 개였어요. 다른 참가견들은 주인의 관심을 끌려고 하거나 낯선 사람에게 호기심을 보이는데 백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를 쳐다보긴 했지만 그냥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백호가 평소에도 이렇게 조용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김민수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네, 항상 그래요. 진돗개들이 원래 과시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만 행동하죠. 흥미로운 설명이었습니다. 도그쇼에서는 보통 화려함과 적극성이 높은 점수를 받는데 백호는 정반대였거든요. 다른 중형견들과 비교해봤습니다. 옆 구역의 보더 콜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백호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명상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 구역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독일 shepherd 한 마리가 다른 개에게 으르렁거리며 흥분하고 있었어요. 다른 개들도 덩달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베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고개만 살짝 돌려서 상황을 파악했을 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모두 흥분하는데 베코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군요. 김민수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돗개의 장점 중 하나가 침착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죠. 시간이 흘러 예비 심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 씨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곧 심사가 시작됩니다. 행운을 빌어요. 백호와 김 씨 부부가 심사장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조용한 진돗개가 화려한 유럽 견종들 사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도그쇼의 기준으로는 너무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파리 국제 도그쇼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메인 무대에서 개회식이 열렸고 관중석은 견종 애호가들로 가득 찼어요. 1,500명 정도 되는 관중들이 각자 응원하는 견종의 깃발을 흔들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예비 심사는 견종별로 진행됩니다. 각계의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단계예요. 걸음걸이, 자세, 명령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독일 스피츠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털이 풍성하고 꼬리를 높이 든 모습이 당당했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걸었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영국 코커 스패니얼들이 등장했어요. 우아한 걸음걸이와 반짝이는 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진돗개 차례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로 알렸어요.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진돗개가 어떤 견종인지 몰랐거든요. 진돗개? 처음 들어보는데. 한국 견종이라고 하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수 씨와 백호가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다른 개들처럼 관중들을 의식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걸었어요. 주인 옆에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죠. 저는 심사용지를 들고 백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체형은 견종 표준에 맞았어요. 23kg의 단단한 몸매, 쫑긋한 귀, 적당히 말린 꼬리. 외형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백호, 걸어보세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백호와 함께 무대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백호의 걸음걸이는 안정적이었지만 화려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견종들처럼 자신을 어필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앉아. 김민수 씨가 명령했습니다. 백호는 즉시 앉았어요. 하지만 꼬리를 흔들거나 주인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었어요. 관중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박수 소리도 이전 견종들에 비해 작았습니다. 좀 밋밋하네.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이런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도그쇼에서는 개의 매력과 존재감이 중요해요.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심사위원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하지만 백호는 그런 면에서 부족해 보였어요. 너무 차분하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외형과 기본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존재감과 어필력에서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그쇼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한 개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백호와 함께 무대를 내려갔어요. 백호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심사위원들과 식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인츠가 물었어요. 한국 진돗개는 어땠어?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나쁘지는 않지만 특별할 것도 없었어요. 너무 조용해서 임팩트가 부족했습니다. 마거릿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동양 견종들은 유럽 기준에 맞지 않아. 화려함이 부족해. 백호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어 보였어요. 오후에는 본선 진출견들이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백호가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오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이에요. 조용함 속에 숨겨진 진돗개의 진정한 능력을 저는 곧 목격하게 될 것이었어요. 오후 2시 본선 진출견들이 발표됐습니다. 놀랍게도 백호가 중형견 부문 본선에 진출했어요. 다른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조금 의외였지만 규정에 따라 본선 심사를 준비했습니다. 본선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각 견종의 최고 개체들이 모여 최종 순위를 가리는 자리예요. 관중석도 오전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도그쇼의 하이라이트니까요. 중형견 본선에는 총 8마리가 진출했습니다. 백호만 유일한 동양 견종이었어요. 무대에서 본선 심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견종들이 자신의 최고 기량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독일 스피츠가 우아한 걸음걸이를 선보였고 코커 스패니얼이 반짝이는 털로 관중들을 매혹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중석 뒤쪽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저기 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중석 뒤편을 돌아봤어요. 전시장 입구 쪽에서 뭔가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핏불이야. 핏불 테리어가 탈출했어. 관중석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즉시 그쪽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대형 핏불 테리어 한 마리가 전시장 안으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에 끊어진 사슬이 매달려 있었어요. 핏불 테리어는 덩치가 컸습니다. 30kg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근육질의 몸과 강력한 턱을 가진 위험한 견종이었습니다. 눈에는 흥분과 공격성이 가득했어요. 아마 주인을 잃고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사회자가 급하게 마이크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관중석은 공포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어요. 핏불 테리어는 전시장 중앙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어요. 무대 위에 다른 개들이었습니다. 야생 본능이 발동한 거죠. 다른 개들을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침입자로 인식한 것 같았어요. 무대 위의 개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독일 스피츠가 가장 먼저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주인 뒤로 숨었습니다. 코커 스패니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떨면서 뒤로 물러났죠. 안전요원 어디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안전요원들은 관중석 정리에 정신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선으로 연락하느라 바빴죠. 핏불 테리어가 무대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거리에서 10m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개들의 냄새를 맡고 더욱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입에서 침을 흘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보더 콜리가 먼저 도망쳤습니다.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무대 뒤로 뛰어갔어요. 프랑스 브리타니들도 비슷하게 반응했습니다. 겁에 질려 주인 뒤로 숨거나 무대에서 내려가려 했어요. 진정하세요. 모두 진정하세요. 주인들이 자신의 개들을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핏불 테리어의 살기 어린 눈빛과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완전히 겁먹었어요. 핏불 테리어가 무대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5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뛰어오르면 바로 무대 위의 개들에게 닿을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위험해졌어요. 안전요원 2명이 늦게나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핏불 테리어를 통제할 도구가 없었어요. 맨손으로는 위험했습니다. 포획망은 어디 있어요? 창고에 있는데.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대 위에 여전히 한 마리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다른 개들이 모두 공포에 떨거나 도망치는 동안 베코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떨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핏불 테리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베코가 상황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겁먹어서 굳어버린 걸까요? 저는 김민수 씨를 봤어요. 그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베코를 끌고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코를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핏불 테리어가 무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30kg이 넘는 근육질 몸이 공중에서 위협적으로 움직였어요. 착지와 동시에 더욱 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무대 위의 개들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거죠. 남아있던 개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일 스피츠가 비명처럼 짖기 시작했어요. 코커 스패니얼은 떨면서 주인 뒤로 숨었습니다. 주인들도 어쩔 줄 모르며 자신의 개들을 끌어안았어요. 핏불 테리어는 천천히 다른 개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머리를 낮추고 어깨 근육을 긴장시킨 채로요. 전형적인 공격 자세였어요. 턱의 힘만으로도 다른 개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핏불 테리어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춘 거예요. 무대 한쪽에서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베코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베코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베코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떨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핏불 테리어와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눈빛이 공중에서 만났어요.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베코야, 이리 와. 김민수 씨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꼬리도 내리지 않고 귀도 뒤로 눕히지 않았어요. 핏불 테리어가 베코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들은 겁먹어 도망치거나 숨었는데 베코만은 당당하게 서 있었거든요. 핏불 테리어에게는 도전으로 보였을 거예요. 위험해. 누군가 베코를 끌어내세요.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무대에 올라올 수 없었어요. 핏불 테리어가 너무 위험했거든요. 안전요원들도 포획 도구를 기다리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핏불 테리어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베코를 자신에게 도전하는 상대로 인식한 거죠. 몸을 낮추고 베코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각 발걸음마다 위협적인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베코와 핏불 테리어 사이의 거리는 불과 5m였습니다. 체중 차이는 7kg 이상. 근육량도 비교가 안 됐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베코에게 승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코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귀가 쫑긋 서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핏불 테리어가 3m까지 접근했습니다. 이제 언제든 뛰어들 수 있는 거리였어요. 입에서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무대 전체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어요. 바로 그 순간 핏불 테리어가 뒤쪽에 있던 독일 스피츠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더 쉬운 상대를 선택한 거였어요. 겁에 질린 스피츠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주인이 필사적으로 감싸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핏불 테리어가 스피츠를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베코가 움직인 건요. 베코는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핏불 테리어와 스피츠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핏불 테리어의 공격 경로를 완전히 차단한 거였습니다. 베코. 김민수 씨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관중석도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베코는 핏불 테리어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체격 차이는 분명했지만 베코의 기세는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이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핏불 테리어가 당황한 듯 멈춰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해였거든요.
백호를 노려보며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3kg의 진돗개가 30kg이 넘는 핏불 테리어에게 맞서는 모습을요.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오직 다른 개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만으로 서 있는 백호의 모습을 말이에요. 이제 진짜 대결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핏불 테리어와 백호가 서로 마주선 순간 무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두 개 사이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핏불 테리어는 더 크고 강했지만 백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핏불 테리어가 첫 번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몸을 낮추고 백호를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백호는 그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옆으로 피했어요. 핏불 테리어의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관성으로 인해 몇 발자국 더 나아갔죠. 백호는 즉시 자세를 다시 잡고 핏불 테리어를 응시했습니다. 여전히 침착했어요. 마치 상대의 움직임을 모두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옆에 있던 하인츠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백호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개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정확했어요. 핏불 테리어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백호는 또다시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격했어요. 핏불 테리어의 옆구리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핏불 테리어가 당황했습니다. 자신보다 작은 개가 이렇게 민첩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몸을 돌려 백호를 막으려 했지만 백호는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어요. 백호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상대를 교란시키는 거였어요. 핏불 테리어의 힘과 공격력을 무력화시키면서 동시에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전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격에서 핏불 테리어는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백호가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핏불 테리어가 헉헉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흥분과 연속된 공격으로 체력이 소모된 거죠. 그때 백호가 전술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핏불 테리어를 향해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자세는 낮았지만 기세는 강했어요. 마치 이제 내 차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핏불 테리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으로 후퇴한 거였어요. 백호의 기세에 압도당한 겁니다. 체격은 더 크지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밀려난 상황이었어요. 백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한 발, 두 발씩 천천히 다가가면서 핏불 테리어를 무대 가장자리로 몰아갔어요. 이제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백호가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믿을 수가 없어. 관중석에서 누군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고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3kg의 진돗개가 30kg이 넘는 핏불 테리어를 압도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핏불 테리어가 마지막으로 저항해봤습니다. 큰 소리로 짖으며 위협했어요. 하지만 백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가며 핏불 테리어와 시선을 마주했어요. 그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핏불 테리어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고개를 숙였어요. 몸을 낮추며 백호에게 항복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백호는 핏불 테리어가 항복하자 즉시 공격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계는 늦추지 않았어요. 여전히 핏불 테리어를 주시하며 다른 개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그때서야 안전요원들이 포획 도구를 들고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상황은 끝난 후였죠. 핏불 테리어는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쉽게 포획당했어요. 무대가 다시 안전해졌습니다. 백호는 그제서야 긴장을 풀고 김민수 씨에게 돌아갔어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마치 일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백호, 백호. 사람들이 백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관심했던 관중들이 이제는 백호를 영웅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심사위원을 해오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진돗개가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적 사고, 정신력, 리더십이 모두 결합된 완벽한 능력이었어요. 장마이너스 피에르, 저게가 뭐야? 마거릿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오후 5시, 드디어 최종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전시장 메인 무대에는 중형견 부문 본선 진출자들이 모두 올라와 있었어요. 하지만 관중들의 시선은 오직 백호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파리 국제 도그쇼 150년 역사상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상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 심사위원 경력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매우 특별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무대에서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유럽 견종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화려함과 적극성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마리의 개가 제 모든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백호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이었어요.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승부한 것이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김수정 씨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백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따라서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파리 국제 도그쇼 150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 견종에게 대상을 수여합니다. 한국 진돗개 백호. 전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백호, 백호. 사람들이 백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가 백호와 함께 시상대로 걸어왔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민수 씨에게 트로피를 전달했습니다. 150년 만에 처음으로 동양인의 손에 들어가는 대상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백호는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김민수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는 백호 개인이 아닌 한국 진돗개 전체의 영광입니다. 하인츠와 마거릿도 무대에 올라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장마이너스 피에르,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했어요. 하인츠가 말했어요. 마거릿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해야겠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파리 국제 도그쇼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성품과 능력도 평가 요소에 포함됩니다. 관중들이 다시 박수를 보냈어요. 변화에 대한 환영이었습니다. 150년 전통이 드디어 진화하는 순간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호의 승리가 도그쇼계에 미칠 영향은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수 씨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인의 자부심입니다. 오늘 백호가 보여준 것은 진돗개 한 마리의 능력이 아니라 한국 전통 견종의 우수성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를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오늘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우수성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백호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고,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전시장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어요. 저는 김씨 부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백호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말했더니 김수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백호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백호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한 그 모습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고마워, 백호야. 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 마리에게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진돗개가 대상을 받았어요. 마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동양 견종이. 네, 그것도 정말 당당하게요. 백호라는 개가 보여준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었죠. 저는 오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리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전 세계 언론이 백호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각국의 도그쇼에서도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심사하겠다고요. 견종에 대한 편견 없이 각 개체의 진정한 가치를 보겠다고 말이에요. 백호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50년 전통의 파리국제 도그쇼가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하지만 용감한 한국 진돗개 한 마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23kg 진돗개가 세계를 바꾼 그날, 우리는 진정한 챔피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감동 후라이와 함께 해주세요.